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반성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독선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에 개각을 포함한 국정 쇄신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국회 개원식은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미국 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결의를 어길 경우에 대비한 방지책을 찾고 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자신의 발언으로 불쾌감을 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쇠고기 재협상 요구 촛불 집회가 장소를 덕수궁 앞으로 옮겨 72시간 연속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보훈단체는 서울광장에서 현충일 위령제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택시, 도시가스 등 6가지 공공요금을 올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기름값은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태안 주민들은 여전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 반년이 지난 현장의 어려운 생활을 취재했습니다. 선사시대 유적인 울산 방구대 암각화가 댐의 영향으로 침식돼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견한 대로 18대 국회가 오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야3당은 정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야당들은 쇠고기 재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장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유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대 국회 개원식이 예정된 오전 10시, 야3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대신 의사당 앞 계단에 집결해 빗속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재협상을 관철할 때까지 국회 등원을 거부하며 내각 총사퇴와 함께 촛불 집회 강경 진압의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야3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같은 시간 본회의장 안에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 100여 명이 시위성 대기를 계속했지만 결국 국회의장 선출과 개원식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들어줄 수 있는 요구는 다 들어줬다며 야권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원 299분에게 병원 촉구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이제 시위 정부가 편성해서 거기에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나 오후에 광주로 내려가 세 번째 장외 집회를 강행했고 오는 10일에 대규모 규탄 대회를 다시 여는 데 이어 촛불 집회에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쇠고기 재협상을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개원 연기라는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진당 유해창 총재도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몸을 던져 나라를 지키겠다는 글귀를 남겨 재협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동시에 현충일인 내일 하루만은 촛불 집회를 중단하고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자면서 민주당, 민노당과는 차별화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의 평행선 대치 속에 어느 한쪽의 전격적인 입장 선회도 쉽지 않아 꽉 막힌 파행 정국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재광입니다. 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은 정부에게는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야당에게는 BBK 사건 전면 취하로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야권은 일단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마저 유례없는 재보선 참패를 당한 한나라당은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우선 대야 관계를 풀기 위해 지난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제기되었건 아니면 개인의 이름으로 제기되었건 간에 불문하고 민주당에 관한 모든 사건의 고소고발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청와대와 내각의 일대 개편을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과감한 쇄신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인적 쇄신 문제가 지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속한 길 내에 결단을 내려서 국민 앞에 새로이 각오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쇄신폭과 시기를 둔 논란에 대해 정몽준 최고위원도 이례적으로 그건 곤란하다고 전해달라며 청와대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에 대한 화해 제의와 동시에 친박 인사 복당 문제도 다음 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2004년 총선 이후 사실상 처음 선거에서 이겨본 민주당은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더욱더 힘을 주는 채찍을 저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채찍을 더욱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또 성실한 자세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여당의 BBK 고소고발 취하 방침을 화합 정치를 펴겠다는 노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여야관계 복원의 숨은 장애였던 BBK 고소고발 문제가 풀렸지만 여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세옥입니다. 청와대는 재보선 참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적 쇄신의 범위를 고심하면서 수습 방안을 일부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재보선 참패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관계자들은 몇만 명이 촛불 집회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민심이 드러났다며 자성과 충격이 뒤섞인 모습이었고 조속히 국정을 쇄신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쇠고기 재협상을 제외한 전방위 국정 수습안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인적 쇄신의 범위를 중대폭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폭 개각을 하라는 여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고 장관 몇 명만 바꿨다간 생색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친박 인사들의 복당에 속도를 붙여 여권을 진정시키고 여당과 보조를 맞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BBK 고소고발을 취하함으로써 야당이 국회 개원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계 원로들과의 접촉도 본격화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직관 스님을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주 초까지 개신교와 천주교의 원로들을 잇따라 만나 전국 수습을 위한 조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 오는 8일 총리 주재로 당정회의를 열어 유류세 감면 등 종합적인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촛불 집회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 말과 다음 주 초까지의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주 중후반쯤 국정쇄신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미국 쇠고기 속보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협의 대상에는 미국 정부와 업계가 들어가 있고 자율 규제를 어길 경우 어떻게 할지가 매우 어려운 대목입니다. 서민수 기자입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도 미국 측에 확실한 조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미국 수출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자율 결의를 하더라도 국민이 이해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기 전에는 검역 중단 빗장을 풀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결의를 어기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올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현재 정부 간 교섭은 물론 민간업계 간 접촉도 가지며 다각적으로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강한 우려를 전달을 하였으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현재 미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형식과 상관없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양국이 합의점에 이를 경우 공식 발표는 정부가 빠지고 양국 민간업계가 공동 성명이나 협의문을 내는 형식을 취해 국제법상의 분쟁 여지를 줄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큰 수입업자들은 정부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중소업자들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과연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지, 어느 군소 수입업자가 어길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풀어야 할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70개 국내 수입업체들의 모임인 가칭 한국수입육협의회 측은 30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 구분하도록 수출용 상자에 붙이는 스티커 비용을 자신들이 대겠다며 자율 규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거 뭐 스티커 한 박스 한 2만 원만 가지면 몇천 장 만듭니다. 미국 업체들이 30개월 구분 표시를 120일 동안만 하겠다고 한 것도
추후에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18일 날 가서 또 해달라면 또 뭐 1년 해달라면 1년 해주고 그냥 무진장 해자면 무진장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안 하면 물건이 안 팔리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수출업체와 접촉 중인 한 수입업자는 수출업체의 나이 표시를 미국 농무부가 인증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군소 수출업체들이 이 방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몇몇 국내 수입업체들도 미국 수출업체들의 합의가 잘 이루어질지 의심스럽다며 자율 규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출하는 사람들 입장이 자기네 조구를 못하겠다고 하면은 아직은 유보시네요, 그러면. 예. 협의회 측은 또 자율 규제를 어길 경우 제재 장치가 있냐는 질문에 경제성이 없어 아예 들여올 이유가 없다는 말로 대신하며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일본과 대만이 30개월 이상도 개방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 당장 자율 규제를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쇠고기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다고 한국민을 자극했던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오늘은 이해한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만나러 국회를 찾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한국인들이 과학을 더 배우길 바란다는 자신의 발언을 사과할 뜻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I have the highest respect for the South Korean people's interest in food safety, and we're working very hard to address public concerns, and that's all I'm going to say. 강 대표도 문제의 발언에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우리 국민의 정서가 쇠고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독특한 문화를 미국민들이, 미국 정부가 또 대사께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는 본의가 와전돼 상당히 난감했다. 한국과 한국인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고 애둘러 설명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오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일부 한국인에게 불쾌감을 준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재협상 불가란 미국 정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양국 업자들 간의 자율 규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당국은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이 우리 국민의 반미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 경로로 우려를 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촛불 집회가 늘 열리던 서울 광장을 오늘은 보훈단체가 현충일 위령제를 열겠다고 먼저 차지했습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조직적인 방해라고 맞서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만 개의 촛불이 타오르던 서울시청 앞 광장이 오늘은 7천여 개의 위패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오후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이 내일 밤까지 부파 공작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연다며 설치한 겁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72시간 연속 촛불 집회를 하기로 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급히 장소를 덕수궁 대한문 앞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촛불 문화제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태입니다. 수십 년 집회 역사상 누구도 집회를 이런 식으로 방해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보훈단체 측은 당초 경기도 판교의 충원탑에서 열리던 추모 행사를 갑자기 서울광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이 촛불 문화제 하는 분들을 행사를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떠한 방해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행사 잘 하시고. 시청 앞에선 광장으로 들어가려는 일부 시민들과 이를 막는 보훈단체 회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양측을 분리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보수단체도 오는 10일 서울광장에서 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60항쟁 21주년이 되는 날로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양측 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네, 이렇게 자리를 옮겨 시작된 촛불 집회는 일요일까지 72시간 쉼 없이 릴레이로 계속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서울광장에 자리를 잡지 못한 시민들은 30분 전부터 거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찰 추산 2만, 주최 측 추산 8만 명이 남대문 주변을 가득 메우고 종각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가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뜻이 정말 정당하게 관철될 때까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정말 이 모든 것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행진이 끝나면 서울광장 주변에 텐트를 치고 일요일 저녁까지 72시간 동안 철야 농성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일과 모레 오후에는 대학로에서 시청 앞까지 거리 행진도 벌일 계획입니다. 대학생들의 참여도 잇따랐습니다. 서울대는 오늘 하루 동맹 휴업을 한 뒤 촛불 집회에 합류했고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도 자체 집회를 연 뒤 동참했습니다. 다 같이 정부가 잘못되다는 걸 알고선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고 우리나라가 좀 바로 나갔으면 하는 방향으로 생각으로. 이에 앞서 오늘 새벽에는 소 농장에서 일하다 일자리를 잃고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56살 김모 씨가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김 씨 치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평화 시위가 아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참가자들에게 뭐 도움될 건 없을까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김밥과 물, 현수막, 보약의 성금까지 자발적인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회사원 임성훈 씨가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1일 새벽 경찰이 강경 진압 장면을 인터넷 생중계로 보다 시위대에게 먹을 것을 보내자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네티즌들이 불과 4시간 만에 140만 원을 보내와 그 돈으로 생수를 사온 겁니다. 나중에 애를 낳아서 그 아이가 제 나이가 돼가지고 아버지는 이렇게 되도록 그 시대 때 뭘 했냐라고 물으시면은 그럴 때가 오면 아버지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려고 지금 참가하는 겁니다.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김재천 씨는 현수막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오늘 촛불 집회에 사용될 현수막 80여 개를 저녁 6시까지 무료로 만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촛불 집회 한다고 사람들 많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제가 돕고 싶은 건 없나 찾아보다가 제가 도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분야로 돕기로 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에는 후원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은 잠도 못 자고 고생한다며 보약을 보내왔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아주머니들은 직접 싼 김밥을 상자째 들고 왔습니다. 지난 1일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한 이후 계좌이체로 성금을 보내는 사람이 부쩍 늘어 벌써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수많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시민 스스로 찾아서 저희 대책위와 그리고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위해서 후원 물품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촛불 집회를 끌어가는 또 다른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경찰이 과잉 진압 비난이 커지자 여대생을 군홧발로 폭행한 의경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에 앞서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1일 길에 쓰러진 여대생 이모 씨를 폭행한 의경이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21살 김모 상경임을 확인하고 김상경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휘 책임을 물어 김상경이 속한 기동대 소대장 윤모 경위와 이모 경사 등을 징계하고 기동대 중대장과 서울특수기동대장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징계 방침은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물대포나 방패 사용이 시위 진압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피해자인 이 씨도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며 반발했습니다. 해제나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벗어나서 뭔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들도 어청수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시민 10만 3천여 명의 참여를 받아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장관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민변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정부 고시가 검역 주권을 미국에 넘겨준 결과를 초래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을 광우병 감염 위험에 노출시켜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도 쇠고기 파동에 총파업으로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에는 촛불 집회에도 수만 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전재호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닷새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 선언을 하지 않고 부질없는 꼼수와 탄압으로 국민을 무시한다면 파멸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건설노조가 오는 1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고 고유가에 힘들어하는 화물연대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수노조와 화물연대는 파업 결정과는 상관없이 미국산 쇠고기 하역과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오는 10일 열리는 촛불 집회에 조합원 10만 명이 참여해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도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정확히 인식하고 재협상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파업이 하계투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고유가와 물가 인상으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파업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전조우입니다. 울산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를 아시는지요? 한반도 최초의 선조가 만든 작품이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화유적입니다. 이 암각화를 물에서 구해내지 못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은 몇 년째 똑같은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양효경 기자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울산 방구대 암각화는 지난 71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래쪽에 생긴 댐으로 인해 1년에 8개월은 물에 잠기는 상태였습니다. 벌써 38년째.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조금 전에는 점에도 설명했어요. 지금은 흐릿하잖아. 안 보여. 암각화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암각화 하단에 그려진 고래는 몸통이 잘렸고 거북이도 형상이 희미합니다. 물을 뿜어내는 모양이 독특한 고래 4마리는 흔적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 친 나머지 주변이 다 뭉개져서 그 호랑이 한 마리가 얼굴 부분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호랑인지도 모르겠어요. 암벽 곳곳에 틈새도 생겼습니다. 여기요? 네, 떨어져 나갔고. 아, 지금 표시해 주신 게 여기가 있었는데? 예, 다 있었는데 떨어져 나갔고. 더 심각한 건 암각화를 지탱해주는 암벽 하단부에 오랜 침식으로 동굴 같은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얘는 위험해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금이 쫙 까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쫙. 여기 하나 떨어지면 또 위에 또 떨어지고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 이 암각화 곳곳에선 이렇게 물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벽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암각화 보존을 위해선 댐의 수위를 낮춰야 하지만 울산시는 식수원이란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신 암각화 주변 산에 터널을 뚫어 물길을 돌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환경 파괴 논란과 예산 문제로 쉽지 않습니다. 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엔 보존 처리를 한다 해도 네, 그전에 보존 처리를 한다고 해도 임시적이고 10만 원권 새 지폐의 얼굴로 선정된 반구대 암각화.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벽화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선사시대의 문화유적인 우리 소중한 국보가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경입니다. 네, 잘못하면 이 암각화가 돈에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교통과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을 묻기로 했습니다. 전국 버스 운송조합은 이미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택시업계는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버스 회사입니다. 경유 가격이 작년에 비해 50% 가까이 오르면서 한 달에 버스 한 대당 2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름값이 40% 정도 요인이 인상돼가지고 운영비도 40% 정도 인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해 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추가 비용 380억 원 중 290억 원은 서울시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나머지는 버스 업계의 경영 개선으로 메꾸기로 했습니다. 지하철과 상하수도 요금도 동결합니다. 시가 요금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택시와 도시가스 요금도 업계의 요금 동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고유가 시대의 서민경제 어려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서울시는 6대 공공요금에 대해서 금년 내에는 동결하는 것을. 하지만 서울시의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택시와 도시가스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번 알아보니까 대책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운전기사 분들 이런 분들은 집단 행정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그 조합에서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럽니다. 서울시 외에 전라남도와 대구시 등 지자체들도 올해 공공요금 동결을 잇따라 선언해 다른 시도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혜원입니다. 오르던 기름값이 요즘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투기 자본을 들여다보자 기름에 낀 거품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강명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122.3달러를 기록해 정점을 찍었던 2주 전에 비해 11달러나 내렸습니다. 특히 어제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당분간 미국의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틀 사이에 5달러 이상 떨어졌습니다. We may see somewhat better economic conditions during the second half of 2008, reflecting the effects of monetary and fiscal stimulus. 투기 세력이 금리 동결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원유보다는 달러 보유로 돌아선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 들어 오른 석유 가격의 40%는 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3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그중에 한 30달러 정도는 투기 수요에 의해서 유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미 금융당국이 원유 시장의 투기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선물 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80%나 줄어든 것도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달러화 약세가 진정이 되고 수급 측면에서도 비오펙의 생산이 상반기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투기 자금의 쏠림 현상이 수그러들면서 석유값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서 불안 요인은 가시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강멸입니다. 서해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 벌써 반년이 돼갑니다. 우리 기억에서는 점차 잊혀져 가고 있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 앞 도로에서 마을 주민 수십 명이 탄 화물차가 전복됐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대부분 인근 바닷가에 사는 60, 70대 노인들. 원유 유출 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지자 일당 4만 원 벌이를 위해 마늘을 캐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그냥 어찌 할 수 없어서 답답해서 그걸 하러 댕긴다고 댕긴다가 이렇게 댕겨. 일부 지역에서 조업이 재개된 지 2달째. 하지만 선착장은 여전히 썰렁합니다. 오염 여파로 조항이 부진한 데다 기름값마저 치솟아 소형어선들은 바다에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들 안 해서 그렇지 참 어려워요. 다 이렇게 계류해놓고 있잖아요. 어항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항이 없으니까. 기름값은 비싸지. 어항은 없지. 갓 잡아온 싱싱한 화로들이 경매에 올랐지만 가격도 신통치 않습니다. 여전히 서해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놀림이에요? 놀래미, 광어, 전체가 다 그렇죠. 소상인들은 많이 손을 들었죠. 않고 있죠. 원유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 일대 양식장만 4,000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5배를 넘습니다. 사고가 난 지 반년이 다 돼가지만 보상 기준조차 마련이 안 돼 물속에 방치된 미역들은 이처럼 썩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일부 지역에서 철거가 시작됐지만 오염으로 양식 기반 자체가 붕괴돼 다시 양식업을 재개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상품 가치로 팔 수도 없고
뭐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사고가 난 지 반년, 눈에 보이는 검은 기름띠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방제 당국도 방제 종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유출 사고의 여파는 여전히 태안 지역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태안 주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이상한 벌레가 들끓고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가 친환경으로 지었다고 했는데요. 너무 친환경으로 만들다가 아예 밀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올 2월부터 대규모 입주가 시작된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980세대 곳곳에서 벌레떼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사이 수천 마리가 출몰하는 벌레떼, 주민들은 불안할 뿐입니다. 켜놓으면 벌레가 다 여기로 몰리고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공부를 못할 정도로 벌레가 몰리니까. 지난해 새로 지어진 신동 아파트도 사정이 비슷해 아예 가재 도구를 다 빼놓고 방 전체를 비워야 했습니다. 아니 새까맣게 그대로 다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는 아주 보면은 징그러워 죽겠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출몰하고 있는 벌레떼는 붙박이장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그 틈 속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벌레의 모습입니다. 혹파리의 일종으로 아직 국내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붙박이장으로 쓰인 수입 원목에서 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처음 입주해가지고 이후에 지금 벌레가 처음 발견되기 시작하셨으니까 그 시기 자체가 이미 벌레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죠? 주민들은 붙박이장 전체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파트를 지은 GS건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왔는지 진짜 아까 이사로 해서 했는지 또 여기 추가 공사하면서 원목이 여러 가지. 그런데도 이 아파트 단지는 국내 최우수 친환경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추적했더니 인터넷을 통해 같은 나라 산업연수생을 만나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가정집. 가출한 베트남 부인을 찾기 위해 남편이 결혼정보업체 직원과 찾아갔습니다. 물을 여니까 여자가 있더라고, 앉아 있더라고. 그 여자를 바꿔 신부래, 결혼시키는 신부. 베트남 주부 옆에는 젊은 베트남 남자가 같이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인 이 남자가 경북 예천으로 시집온 주부를 불러낸 것입니다. 집에 전화번호에 네 전화번호 다 있어, 알아? 다 있어요? 그래, 왜 그래 거짓말해? 경기도 화성. 예천에 시집온 또 다른 베트남 주부가 이곳에 있다 해서 남편 일행이 찾아갔습니다. 역시 젊은 베트남 남자가 있습니다. 방에서 발견된 카메라에는 둘이 다정하게 찍힌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거예요? 네. 인터넷에 개설되어 있는 베트남어 채팅 사이트. 가출을 부추기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도망가다, 인생 많다, 회사 많다, 이거 심장 바꿔 있어. 그 신랑 버리란 말이야. 심장을 바꾸면 신랑 버리고 나와라. 답답한데 왜 살고 있느냐. 네, 맞아요. 예천에서 같은 시기에 가출한 베트남 주부 3명도 이 사이트를 통해 집을 나간 뒤 경기도 일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 타우 누나가 저도 전화를 했어요. 한국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너 120만 원, 13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경북의 43살 이모 씨는 올 초 집 나간 캄보디아 아내가 경남 통영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갔지만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딱 봤을 때는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보이기는. 집으로요? 네. 빚까지 내서 결혼했지만 단란한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좋고 하면 저게 지 혼자 있으면 왜 되려고 싶은 게 내 마음이 막 비벼지는 거예요. 이주 여성들의 잇따른 가출이 농촌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컴퓨터의 머리에 해당하는 중앙처리 장치는 미국 인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에 대해서 과징금 2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 삼보 같은 컴퓨터 제조업체에 돈을 주고 자기 것만 쓰도록 했습니다. 김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컴퓨터에는 인텔의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인텔이 아닌 다른 중앙처리 장치, 즉 CPU를 장착한 컴퓨터는 찾기 힘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독점이 인텔이 컴퓨터 제조회사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시정 조치와 함께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쟁 사업자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이라든가 또는 자사 제품 구매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은 2002년 말부터 2005년까지 삼성전자에 3천만 달러, 거의 300억 원 가까이를 리베이트로 줬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다른 회사의 CPU를 사지 않는 대신 가격 할인과 광고비 지원을 해준 겁니다. 또 다른 CPU를 단 삼복 컴퓨터가 인기를 끌자 인텔의 CPU를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75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컴퓨터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은 91%가 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가격 할인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인텔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6.25 전쟁 이후 계속 주둔해온 미 8군 사령부를 해외로 옮기고 대신 한국에는 전투 작전 기능이 강화된 전투 지휘소를 새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은 최근 육군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미 8군의 전투 작전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우리 측과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행정 기능만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보 작전 등 작전 수행 능력을 갖는 그런 부대로 바뀌게 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유사시 전투 지원 기능만 남은 미 8군 사령부를 하와이로 옮겨 미 태평양 육군 사령부와 통합하는 것입니다. 대신 한국에는 전투 작전 기능이 강화된 전방 전투 지휘소를 창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 8군 사령부 예하 제2사단과 19 지원사령부 등 19,000여 명의 병력에 한국 주둔엔 변함이 없습니다. 미 8군은 6.25 전쟁 발발 닷새 후 예하 제24사단을 파견하면서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종전 이후 50여 년 동안 미 8군은 기능이 점점 축소돼 주한미군 육군의 주축이면서도 현재는 행정 지원 외에 이렇다 할 임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군 관계자는 미 8군 개편 작업에 대해 미국 측의 입장이 계속 변하고 있어 미 8군 개편 방식과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8군 개편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2012년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역사교과서를 고쳐야 한다며 정부에 낸 수정안을 보고 역사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등 우리 역사를 폄하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금기종 기자입니다.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와 학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의 교과서 수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먼저 중학교 국사교과서에 독립군의 무장 독립전쟁이란 문구를 대한상의가 과다한 표현이라며 독립군의 무장운동으로 수정하자고 한 것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임시정부가 수립돼 있었고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일본과 싸우고 그리고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싸웠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모두 이렇게 지워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우리 민족은 자주 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쓴 부분을 대한상의가 자주 독립국가를 염원했다로 고치자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국가 수립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대 우리 독립운동 선열들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당시에 우리 한국인에 대한 근본적인 모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은 토지 약탈이 아니라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의 확립이었다는 대한상의의 주장을 놓고는 친일 논란이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옹호하고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만약에 가르치게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학생들이 배우게 될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대해 역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제단체로서 단순한 의견을 낸 것이라면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성냥갑처럼 모양도 높이도 똑같은 아파트들이 사라지고 건설 회사의 브랜드 로고도 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조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발 경제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졌던 성냥갑 아파트 단지는 높이와 디자인 등을 다양화해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합니다. 밋밋한 정육면체 모양의 벽면은 돌출형 발코니 등으로 생동감을 주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지상 공간은 녹지를 충분하게 확보하게 했습니다. 또 아파트 옥상의 야간 조명도 제한됩니다. 아파트 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 야간 경관이 조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아파트마다 경쟁적으로 붙였던 유명 건설회사 이름과 유명 브랜드 로고. 하지만 앞으로는 고층 아파트 상층부에 일률적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건설업체의 광고판으로 전락하고 아파트 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차단해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아파트 브랜드와의 상징인 로고 표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입주민들이 일단은 먼저니까요. 저희가 무슨 브랜드를 걸고 그런 거보다는 어떤 브랜드를 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디자인 다양화에 따른 건설비 상승도 업체들에게는 부담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분양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고유가 덕분에 요즘 휘발유와 전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차가 인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김원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도로에서는 요즘 하이브리드 표시를 한 차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휘발유와 전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는 일반 차보다 휘발유가 3분의 1 정도 적게 됩니다. 서행하거나 멈출 때 또 내리막길을 갈 때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The biggest reason why it's so popular is because of gas prices right now. Well over $4 a gallon. 전기는 운행 도중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차보다 500~600만 원이 더 비싸 그동안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It's a matter of timing, keeping the vehicle half the amount of time, and you can make the vehicle most cost effective. 자동차 판매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차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주문이 쏟아지면서 전시할 차량조차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미국에서 40만 대가 팔렸고 올 판매도 벌써 25%나 급증했습니다. 2년 뒤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 최대 생산국인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 한국 자동차 업계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원태입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 27살 임모 씨 집 4층 옥상에서 임 씨가 4시간 반 동안 자살 소동을 벌인 끝에 스스로 떨어져 숨졌으며 임 씨를 구하려던 경찰 특공대 소속 37살 전모 경장도 함께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임 씨는 2달 전 헤어진 26살 한모 씨의 직장에 찾아가 한 씨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뒤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경찰이 출동하자 옥상으로 올라가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수백억대 재력가 박모 여인이 살해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 여성이 박 여인을 살해하도록 부탁하는 목소리가 녹음된 CD를 필리핀 현지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현지 운전기사가 녹음한 이 육성 파일에는 일을 잘해서 그 여자가 죽으면 당신은 돈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짧게 답하는 남성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다음 달부터 국내선에도 유류 할증료를 적용해 비행기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선에 유류 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포 제주 간 편도 요금이 현재 88,400원에서 103,800원으로 17.4% 오르는 등 휴가철인 7, 8월에는 비행기 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2002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역합병을 했다며 부과한 법인세 1조 7천억 원의 추징 결정을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국세청은 무려 1조 7천억 원의 세수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과세 결정에 잘못이 발견됐다고만 할 뿐 어떤 잘못인지 밝히지 않아 기업 봐주기라는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호국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내건 이들의 숨은 공로를 이승용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8월 전선은 낙동강까지 밀렸지만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북한군은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인사를 폭격하라. 당시 공군비행단 작전 참모로 미군으로부터 폭격 명령을 받은 장지랑 중령은 고민 끝에 명령을 거부합니다. 술만 대장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포사를 다 하든 통사를 다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폭격할 수는 없다. 명령 불복종으로 사형 위기에 몰렸던 그는 전말이 알려지면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포화는 수도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수도 탈환을 위한 폭격으로 서울은 폐허가 돼갔지만 포탄은 숭례문과 덕수궁을 피해갔습니다. 당시 덕수궁에는 북한군 지휘부가 있었지만 미군 포병장교 제임스 해미턴 딜은 덕수궁에 대한 포격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적을 경멸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유무를 사라지게 하는 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었으면서도 지금껏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때로는 목숨까지 건 많은 이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위대한 민족의 혼을 되찾아옴으로써 우리 국토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문화재청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그들의 노고를 한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MBC 뉴스 이승용입니다. 나흘째 이어지던 비가 이제 물러나고 있습니다. 현충일인 내일과 이어지는 주말은 모처럼 나들이 하시기 적당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엔 전국이 차차 흐려져 후반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요일에만 귀가를 조금 서두르신다면 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머물던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부 일원에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아침부터 물러나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각적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대구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방 새벽 한때 비가 온 뒤 그치겠고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